시간이 또 한정적이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시장님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자기의 오늘 느꼈던 느낌 그리고 지금 쓰시고 있는 걸 발표해 주셔서 좋고요. 오늘 조금 더 돌아가면서 발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특히 소통에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런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팀의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팀 지금 사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저한테 가장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대감은 자꾸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대감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나한테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 1번 순위가 그 기대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소장님이 아니시죠? 소장님과 시장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시장님께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실망만 쌓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람에 대해 낮추고 생각하면 고마움이 생기면서 그게 곧 나의 행복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피부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하나의 장사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잘된 원장님 샵 사업 설명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갔는데 파랑새를 찾아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샵이 잘 되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뭐지? 계속 가는데 이제 어느 한 20년 된 원장님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지민 원장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진짜 네가 오는 손님 한 명한테 이 마사지는 또 이제 스킨십이잖아요. 네가 오는 손님한테 네 마음을 다하고 이 일은 진짜 소명이 없으면 못한다.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장님이 결국에는 돈을 받는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건 공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건 내 직원들을 내가 키워서 마사지를 시키는데 그 소명이 없으면 그거를 마인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저의 직업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20년 된 원장님, 30년 된 원장님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그 소명에 대해서 아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낙선도 하고 또 다시 재선도 하고 거기서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소명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소통에 어떤 아이콘처럼 오늘 정말 소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얘기보다 더 잘 정리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람체육 모임에 거의 한 4개월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이용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인의 권유로 시장님이 나오신다고 하여서 이렇게 참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예전에 이제 여러 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그분의 이제 삶의 이야기 해왔던 그런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좋았고 오늘은 약간 또 시장님이라서 그런지 어떤 컨퍼런스 회의 분위기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508 사람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김병주라고 하고요. 오늘 저도 지인의 소개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시장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우면서도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학생 입장으로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개봉 도서관에서 다시 숲의 창작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동아인 한 분이 수업을 듣고 계세요. 수업 듣고 계신데 그래서 수업을 제가 타자로 쳐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게 해서 도와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 봉사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해외 자원봉사니 여러 가지 봉사를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의 일종으로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만나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봉사라는 게 저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전제하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근처에서 본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작은 봉사를 항상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친형에서 처음 나온 홍성준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약간 나태해진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님 말씀 듣고 다시 제대로 열심히 해서 올해 꼭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태에 빠져있는 동생의 형인 홍성을 옆에 말한 동생처럼 저도 좀 처음에는 되게 나름 원대한 꿈을 꾸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란 게 1년이 지나고 처음 시험 떨어졌을 때는 아 그래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이 떨어지니까 정말 그때 제 나름대로 정말 좌절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또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그때 시장님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자님이 그때 시장님 연초에 그 식사 자리를 하시고 그렇게 블로그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이었는데 거기 되게 몸이 안 좋으셨던 기자님이 계셨대요. 근데 다른 기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마침 그 식당 2층이라서 그 기자가 이렇게 아 자기는 밥을 못 먹겠다고 2층이니까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난색을 표하는데 그때 보통 사람이고 다른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어도 그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시장님이 먼저 가셔서 그 휠체어를 들고 그렇게 직접 올리시니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처음에 되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사실일까?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은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는 제가 또 서울에서 공부하던 때라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거는 찰나에 우연찮게 올 초에 대구에 내려오게 돼서 있는데 또 마침 유한영님께서 정말 인연 아닌 우연으로 전화를 잘못 저한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받았는데 그 다시 또 전화를 드리니까 아 원래 이번에 시장님 오시는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알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저는 또 이번에도 느꼈지만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우연으로 시작하는데 그 어떻게 팀장님이랑 또 저랑 또 우연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뭐 4년, 5년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처음 뵙는 분도 많고 하지만 다들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살이고 경일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김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사실상 보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느끼지만 실상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을 거고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든지 많은데 그 말이 왜 기억에 남았냐면 솔직히 오기 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왔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솔직히 나머지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데 그 말씀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뭔가 오기 전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힘들다는 생각이란 걸 좀 사람 누구나 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상황에 잘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지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힘들어했던 게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제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고 제 마음을 짓밟는 것만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하고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위로를 해줘도 솔직히 와닿는 거 하나도 없이 힘든 기억만 계속하고 점점 삐뚤어져가고 하는데 근데 조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굳이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분명히 힘들 텐데 제가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걸 너무 몰라줬던 게 아닐까. 되돌아보면 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나만 힘들다고 느꼈던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계속 해봤습니다. 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배려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저로 인해서 힘든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재학생이고 이번 이제 사학체 모임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좋은 모임을 알게 돼서 정말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도 항상 뭐 저만 옳은 게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뭐 여쭐 수 있는 자리라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그래도 이제 모두 다 옳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꼭 이건 지키고 싶은 입장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하시는지 혹시나 여쭐 수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시장으로서 내가 일하다 보면은 이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250만, 150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납득시키고 다 설득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수와 다수 시민과 그리고 또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어떤 개인에는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할 때 저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 당신의 뜻,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다 수용하지 못하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존중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솔직한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봐요. 솔직히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할 일은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시장하고 공인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가장 좀 마음 아파하면서도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가 그럴 때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260만 평을 닫고 있어요. 네, 이거는 대구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산업단지는 당초에 정부나 대구시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일괄 보상, 일괄 개발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또 안에 뭐 집이 노후되거나 도로가 베이거나 해도 수리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딱 개발을 할 때 LH공사가 이걸 주 사업자로 이걸 맡아보니까 너무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는 이 사업을 할 때 돈을 이렇게 싸재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보상을 해주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받으면은 갚는 방식인데 LH가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이걸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이미 보상 다 끝나서 지금 분양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2차에 걸린 사람들 재수없게 2차에 걸린 거예요. 아직도 보상 협의도 못하고 6년째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할 때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고통스럽다고 국가산업단지 해제시켜달라고.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대구에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부나 그동안 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또 다 떠난다고 하고 그나마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대구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내와 또 희생 위에 대구의 미래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시장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차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2단계 보상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는 대구 시민들이 끝까지 죽어도 안 된다고 내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그대로 못할 경우에는 솔직히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그동안 거짓말로 많이 둘러댔거든요.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고 윽박지르거나 어떻게 말이야 다수를 위해서 당신이 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수용해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나는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소통이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늘 그 시장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는 좀 뒤늦게 와서 좀 뒷부분만 들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그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소명무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뭐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담장학회라는 이제 교육기구 단체에서 이제 대표로 있고 그 다음에 반디라는 문화단체에서 대표로 있는데 저희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걸 왜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봤을 때는 시장님 같이 이제 어디 소명의식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의식은 통일된 한국에서 조금 더 멋진 나라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런 소명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제가 그런 일들을 왜 대학생 때 할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대한민국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그 소명의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축하해주고 이뤘으면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소명의식 그래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소명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대구 지역의 그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대구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슬럼화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요즘에 막 같이 공부하면서 아니면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무관성이라고 해서 어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빈 공터같이 쓰는 건물을 무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 하셨던 얘기 중에 뭐 근대골목이나 그런 것들이 꼭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덧붙여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진 기획을 하면은 그 마을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소명의식 속에 하나 나오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 소명의식이니까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제안 아닌 제안인데 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전 미담장학회라는 교육기구 NGO단체는 성공시켰습니다. 성공시켜서 제가 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한 일을 오래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공시켜서 저는 요즘에 반디라는 문화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제안 아닌 제안은 이러한 문화기획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청년 창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대구에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 축제들이 많습니다. 지역 축제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안에서 기획하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같은 거는 굉장히 극소수로 맡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몇 개가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후원은 또 대구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에서 한 행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청년 창업이 이렇게 기획 분야 아니면 이런 행사 분야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경험을 보고 믿고 이제 맡기는 건데 저희가 청년 창업들이 이제 기획은 열심히 하지만 그런 행사, 뭐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그러한 몇 개의 기업들한테 계속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면 기획 분야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거는 대구시가 후원하는 그런 지역 축제들만이라도 뭐 1억을 후원했다. 이러면 최소한 거기서 한 5% 정도는 또 따로 공모를 하는 거죠. 대학생들, 기획단체들이 여기 지역 축제에서 요 파티션을 맡아가지고 해봐라. 그럼 우리가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후원해서 여기 대학생 창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기획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분야만큼은 이렇게 저희가 해보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실제로 그것들이 재밌어지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것도 제안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래요.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속해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 공간을 보면은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거죠. 보존해야 될 공간이 있어요. 보존해야 될 공간. 그 다음에 복원해야 될 공간들이 있어요. 복원해야 될 공간들. 옛날 모습들을 복원해야 될. 이를테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보존해야 될 공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대건축 중에서 북성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근대 한 100년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덧칠을 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이게 근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이제 한 겹, 두 겹, 세 겹 적게 내고 나면 그 속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해서 재창조하지 않고 이 덧칠하면서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슬럼화돼서 이거는 보존의 가치도 없고 이거는 복원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새롭게 개발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발을 할 대상은 새롭게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라는 게 민간 사업자가 하는 방식이 있고 공영 개발이 하는 게 있는데 대체로 이제 특히 도심의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하질 않아요. 사업성이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공영 개발로 한번 선도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걸 할 거예요.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개발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보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개발로 갔을 때 전반적인 도시 경관이나 도시 환경 자체가 어렵게 가는 경우는 뭐 단독주택 보호지역이나 이렇게 보존하면서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가나 폐공가가 계속 나면은 폐공가를 이용해서 텃밭을 만들어 준다거나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이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해 나가는 걸 이제 정부에서는 활력 증진 사업, 도심 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해 나가고 대신 이걸 하더라도 관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민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줄 이제 도시재생센터를 이제 만듭니다. 지역별로. 그러면은 그런 커뮤니티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동호회들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 같은 경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정부나 시가 하고 있는 뭐 이렇게 그 양령시 축제라든지 뭐 이런 축제는 시가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시가 양령시 보존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양령시 보존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하는 과정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새로운 데 맡겨가지고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히 청년 창업이나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통로라도 열어주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축제가 있으면은 축제 전체 프로그램 속에 일정 부분들을 청년들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신생 그러한 문화기획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할게요. 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그래서 이런 건 참 이런 이 축제에는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한테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안하면은 상당 부분 또 그게 먹혀 들어가요. 사실은 전체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한번 이 업체하고 같이 해서 끼워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계속 두드리면 돼요. 이게 두드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러면은 점점 더 이제 행정도 열린 행정으로 바뀌어나가요. 바뀌어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저 관에서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 같은 데는 들어갈 틈도 없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가지고 제안하도록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내가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게
그 북성로 허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북성로 허브에서 이번에 세계 물포럼에 좀 상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포럼이니까 물시계 탑을 하나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엑스코에 있는 그 행사장 앞에다가 참 좋은 제안 같아요. 참 좋은 제안 같아서 그럼 이걸 빨리 기술적으로 어떤 물시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이걸 조금 디벨롭 시켜봐라.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이제 제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단체가 야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작동을 하는 물시계를 한번 딱 만들어서 이걸 행사 때만 끝내지 않고 그 상설적인 그런 걸로 남기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게 하고 이렇게 갔으면 바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제안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셉만 갖고 있지 그걸 구체화시키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딘가 할 수 있는 데를 맡겨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빨리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제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대학교에 재학 중인 홍성덕입니다. 목소리 좀 특이하죠? 저는 뭐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승현 목소리 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모임이거든요. 무슨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신문 관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에 맞춰서 오늘 모임 나와봤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발표한 김민호 대표하고 반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독도 바르게 알기 운동본부에서 독도 발언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서울이랑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독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랑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그 소통의 가장 핵심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오늘 상기시킨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다 어려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그게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영화의 명대사처럼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해서 답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26살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산업청에 나와서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을 할 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대구에서 희망이 없다.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대학생들도 있고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대구에서도 기회가 있고 충분히 그렇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자부심은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태어났다 뭐 그런 수동적인 자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런 기회가 대구도 열심히 지금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안전과 생명 이런 도시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단순히 그런 제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자기 대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한 이렇게 대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인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구에서 잘할 수 있고 대구에도 기회가 많고 대구도 훌륭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수동적이 아닌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대구의 훌륭한 시민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9살 취업준비생인 이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명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비록 당시에는 내가 불이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했을 때 가지는 성취감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왔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생기신다면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취업 준비하다가 대구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구가 사실은 일자리가 좀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일본어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대구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극히 제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일에 찾다 보니까는 대구는 히로시마와 자매결연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구와 일본의 접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일자리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지금 찾는 일자리 관련으로도 금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보면은 대구라기보다는 칠곡이라든지 아니면 현풍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대구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대구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할 수 있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마디 자랑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관광 쪽으로서 일본인들한테 그 대구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많이 하곤 합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서 대구에서 관광할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대구 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대구를 풀로 여행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재학중 권지혜입니다. 23살 권지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번에 왔을 때는 남자친구 소개로 왔었는데 다음에 올 때는 남자친구는 못 오고 저 혼자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 자기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버리고 그 사람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된다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점을 찾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먹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이 많이 틀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든 뭐 대화를 할 때 뭐 제가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왜 내 말이 맞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되게 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되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간용의 자세로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말을 잘 기울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너무 기대치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제 과 친구들 중에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친구는 내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해준 만큼 걔는 저한테 기대를 안 해줘서 되게 실망하고 아 얘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숙이고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해 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 또 배우고 가는 거지만 정말 뿌듯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월달에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월달에 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진전문대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26살 정상호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1호학번, 08학번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1호학번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힘든 점도 정말 많고 아 이거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3월 되니까 또 아 그냥 이거 자퇴하고 그냥 뭐 입사원서를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자주 많이 들고 이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뭐 시장님도 국회의원을 뭐 낙선하신 적도 있지만 그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또 그런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현재 대구시장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용기가 많이 되었고 저도 그냥 이 소명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6살, 저도 메라나 취업 준비하고 있는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투리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리더십이란, 제가 군 장교로 나왔었는데, 그땐 단순히 카리스마이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란, 책임감,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인간적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참 아직까지 해답이 안 풀렸는데 오늘 조금 뭔가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관용이란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큰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관용 정신이 인간적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연히 소통할 줄 아는 리더도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 좋은 리더란 어떠한 덕망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스케줄 맞춰 시장님께서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다 주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답변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산동에 사는 서효선입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소속된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갑자기 이제 감산동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때까지 대구에 살면서 대구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살면서. 근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시장님 암동분이시죠? 네. 암동분이신데 대구를 위해서 저렇게 이게 일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도 한때는 달성군에서 살았지만 제가 지금 그 직장생활 8년 동안 부산, 진주,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주 전에 대구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구로 오고 싶다고 소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 와서 보니까 이 대구에 대해서 참 아는 게 없고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올 때 와이프를 들고 왔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들은 오늘의 한마디는 행복은 기대감을 낮추는 데 있죠.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중학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서로 잘 사는 줄 알고 각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주간을 살면서 하루라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집에 가서 서로에게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소심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고 다음 달에 같이 좋은 모습으로 얘기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볼보 건설 기계에서 운전석 설계를 하고 있는 김한석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저도 취업할 때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는 어떻게 좀 양질의 기업이 좀 많이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기업 생각도 많이 하고, 저 지금 창원 또 내려갈 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갔다 하면서도 거의 한 10분 고속도로 요 중간쯤에만 기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다른 분들이 응답하는 시간 동안에 시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 궁금한 점도 많이 해소된 것 같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 대구 하면 뭐라 생각나냐 물었을 때 아까 아나콘 실수하니까 제가 좀 진짜 제나콘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대구 이러했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 보니까 다시 한번 뵙고 싶은 시장님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매번 참가하는 이제 제가 여기 이 모임에 3년 정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었는데, 근데 오늘 슬로건 자체도 사람책 영진이 아저씨 이렇게 딱 걸어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대구 시장님 얘기만 듣거든요. 그래서 영진이 아저씨 하면 대구 시장님인 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아까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영진이 아저씨께서는 인생을 살고 계신 데 있어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에게 뭐 얘기해주고 싶거나 이제 뭐 좀 알려주고 싶으신 어떤 좋은 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시면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 사업진흥원에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40대고요. 20대들하고 30대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즐거워집니다. 저는 뭐 이제 대면식장하고 있는 때문에 여기 이제 레토단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이제 못 뵈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뵐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만난 시장님은 그 메이어로서의 시장님이었고, 오늘의 시장님은 영진이 아저씨로서의 시장님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사실 이렇게 4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시장님 저희들이 매일 일하는 때 보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할 때는 거의 뭐 분단이 뭐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니까 사실 이제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장님 붙잡아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시장님과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 가장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말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 최근에 사실 시장님 모일 때마다 이 어구를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창조이제 포럼 때도 자유로운 영혼이 활동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소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 이제 보식군이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명의 소명의식이 사실은 대구 전체를 바꿔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긍정의 에너지가 외계인 508 모임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위 이제 그 전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느낌들을 갖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병산시청에서 소명의식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력 19년차 공무원 김덕현입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그 지역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또 대구 도시공사 이종국 사장님 그 모시고 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을 좀 나누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개발에 어떤 전공을 해서 지금 관심 분야는 뭐 산업입지 공급이라든지 청년문화, 대구의 도시적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재생, 청년문화 창의지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시장의 제안을 어떤 이런 꿈에 대해서 이런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대구에서 얻을 수도 있겠다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 선배님 추천으로 박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지금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 휴학하고 지금 경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구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생활은 군대에서 2년밖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21개월밖에 못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걸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제가 대구가 살기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제가 경주에서 근무했는데 경주는 작년만 해도 마우나 오션 리조트 무너지고, 그리고 AI 조리독감에, 그리고 저기 호텔에서 경주 하나호텔인가? 거기에서는 가스 노출로 좀 많이 다치고 올해 또 구제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 뭐 제가 대구에서 잘 살고 있다고 뭐 약간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여자분께서 다 하셔가지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좋은 모임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대학교 영양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8살 강혜경입니다. 타블로 마누라인 강혜정 아니고요. 저는 강혜경입니다. 저는 우선 다 말씀을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느낀 점은 똑같아서 안 하고요. 제가 어제 들은 강연이 청년 에코리더 프로젝트라는 대구 환경부에서 주최와 주관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제가 박할민 선생님, 사람 디자인을 하시는 박할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해주신 거를 일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정의를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사람책 모임이 노원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과의 인간이 교육을 하면서 보답을 하는 것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시장님을 만난 권영진 아저씨를 만난 이 자리가 이게 노원의 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인생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삶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느낀 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말 열심히 다 해서 조금 후련하고요. 네, 사실 저도 교육자라는 소명으로 부족하지만 저도 배워나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드리면 된다라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두드리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두드려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명의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소명의식이 물론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소명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소명의식을 말하는 거 보면 그 청년들 가슴 속에서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내 그 주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마음속에 키우고 있구나 해서 이런 선후배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유한 박사님과 그리고 508 사람책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지금 사회에서 그 성장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화신이라는 주식회사 화신에서 경영전략팀에서 인사 교육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얘기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소통과 또 소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 3년, 4년 508목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주제들이었고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 소통이란 이 소명이라는 것 같아요. 소명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이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민하고 겪어가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를 이 자리에서 많이 얻게 됐고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서 지금 제 직장인으로서 되돌아보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저를 많이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8년이 좀 넘었어요, 연애한 지가.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도 굉장히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옆 사람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날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늘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와 그다음에 사자가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는 사랑하는 사자에게 소는 여물을 먹으니까 여물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거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니까. 사자는 반대로 육류를 먹죠. 그래서 육류를 소에게 계속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는 결국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육식을 먹고 몸이 소화마비가 걸리게 되고 사자는 육류를 먹어야 되는데 소에게 여물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또 그 사람에 맞게 사는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통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저도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했던 질문 통해서 저는 많이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L에서 전자연구원으로 있는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 듣고 저에게 이제 새로운 소명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컬러풀 대구에서 주력 사업인 자동차 부품. 내가 곧 대구의 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참고사항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물시계 얘기가 나와서 물시계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현풍 쪽에 대구과학박물관의 로비에 물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못했는데 시민이 고생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링크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대구를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연구재단의 실적 보고서 내는 것 때문에 2주 동안 밤을 새고 이제 보고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실적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재단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너무 이제 질적인 이제 양보다 이제 양적인 양만 이제 요구한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이 치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 사업을 하는 학교에 많은 이제 행정원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많이 뭐 번잡하셨을 텐데 그래도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32살이고 저도 화신의 그 품질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상대방을 볼 때 항상 맞춰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희 와이프랑 함께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권영진 시장님께서 큰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딴 것보다 사실 저는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신민 아니고 저는 또 직장이 영천이라든가 영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네요. 진짜 한직 시장님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부럽고 그리고 아마 진짜 이렇게 따뜻한 저는 이렇게 저도 정말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저도 아빠가 돼야 되지만 과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과연 그대로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지 그러다가 508을 만나면서 세상에 빛이 있구나 이거를 물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김용환 대표님께서 계속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응원되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가문의 영광하는데 그게 대구 광시장님이 광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광시장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 가문에 대구 광시 시장님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제가 그리고 나한테 제가 매스컴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시장님께서 소통으로는 정말 소통 하나로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이거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려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508 사람체험 모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왔던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픈 마인드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좀 미래가 조금 항상 기대가 되고 저희 와이프가 508 끝나고 항상 집에 가는 보라 그래요. 우리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렇게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아마 정말 많은 이 시간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잊지 말고 그래도 내 인생이 값어치가 있다. 왜? 시장님께서 나에 대해서 4시간이나 내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뭔가 한다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오늘 총 느꼈던 느낌 한번 하고 몇몇 친구들이 질문했던 것들 동시에 듣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잘 제 얘기 요지를 잘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절반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모르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다 보면. 근데 놀랍게도 제 얘기를 들은 분들이 제 얘기를 잘 정리해줘요. 어떨 때는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제 생각들을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다. 그래서 역시 표학이 반반이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게 반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얘기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아까 하나의 키워드밖에 생각 안 난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여러분들과 관계를 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 속에서 한 하나의 키워드만 거기서 딱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책은 성공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의 덕목을 물으셨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리더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리더가 잘못하면은 함께 했던 동료들을 엄청난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잘못 리더를 하면은 많은 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 당장의 어려움보다도 미래를
망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제일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동료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지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공인의 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야, 전임이 한 일이다. 이거 안 통해요. 역사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임이 한 일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임이 한 일이라고 전전임이 한 일이더라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역사 속에서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벨은 아주 나쁜 리더십이에요. 아벨을 보면서 우리가 욕하면서 사과하라고. 아벨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지배했나요? 그렇지 않지만은 일본의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가 된다는 건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통상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돼요. 저는 다니면서 뭘 하나를 보면 저걸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시민들 편리할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은 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요. 저는 제 장점이 그거라고 봐요. 아까 내 장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리고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나로 인해서 우리 동료들이 상처받은 것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우리 더 많은 나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건 누를 끼친 건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편안한 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안 돼. 안 된다 그러면은 일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에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된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는 걸 거기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노력하느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돼요. 많은 부분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합심해서 하면은 나는 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 나는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조직원들을 위한 책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다하려면은 많이 고민해야 된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편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건 제 철학이기도 해요. 저는 그게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장으로서 이게 소명이, 제 소명이에요. 이게 딴 데서 빌려온 게 아니라 다른 대구시장이 가져야 될 소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명을,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소명의식. 대신 소명의식은 남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흔히 소명의식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자꾸 이렇게 내가 뭘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건 내 거란 말이야. 나는 그것을 하고 그 소명을 다하고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소명의식. 그렇게 되면 소명의식이라는 게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소명의식 그러면은 시대와 역사와 국가와 민족과 이런 것만 가지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크고 작고 높고 낮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걸 위해서 내가 작지만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걸 함으로써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그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화신이나 또 SL에 다니거나 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서, 그것도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자기를 실현하잖아요. 저는 정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직업이란 말이에요. 정치를 통해서 하는 사람은 또 기업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는 조금 남다른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는 이 소명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크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과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왜냐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알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라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치가 국회의원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결정해요. 국회의원이 뭐 합니까? 우리를 규율하는 법 다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집을 나서면서 그 집에 대한 건축 규제 이거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을 얼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는지, 우리 집의 땅에 비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넓이로 지을 수 있는지, 소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법이에요. 길거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도로교통법에 다 규율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우리 직장에서 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규칙과 원칙들을 다 국회의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들 이거 어떻게 쓸지 마지막에 방망이 땅땅땅땅 뿌려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을 정치가 쥐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투표하러 가면은 안 가든지 귀찮다고 안 가든지, 아니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가 찍으러 가면 찍고, 아니면 친구가 분위기로 이번에는 한나라당 혼내줘야 돼 그러면 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반대쪽 당 찍고, 우리 대구 경북은 그래도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박근혜 밀어줘야지 그러면서 나가서 덮어놓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고 바로 알고 바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면은 자꾸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내가 국회 가서 내 대신 법 만들고 예산 결정하라고 보내준 국회의원이 누구고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은 다음에 다시 찍어주고 격려하고, 안 그러면 호되게 나무라고 낙선시켜야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인들이 갖는 소명은 그만큼 큰 거예요.
국민과 우리 국가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나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 그 길에 기여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그래야 내가 바라는 좀 밖으로는 당당한 나라, 안으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한 자랑스러운 우리 공동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까지는 정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북한 바로 알기 운동 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역사를 좀 바로 아는 게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첫 직장을 통일부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6년 7개월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왔어. 야, 대통령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여기 있어서는 내가 통일의 소명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 분당됐던 나라들이 독일도 통일했어요. 그리고 저 중동에 가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북 예멘도 통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 나라들이 계획해서 통일된 게 아니더라고. 관료들이 뭐 협상하고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헤어져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2,500만의 동포를 품고 함께 잘 사는 통일로 가야 될 거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수준, 이 수준 가지고는 북한의 2,500만까지 품으면서 잘 사는 통일로 가기 어렵겠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좀 더 부강한 나라 만드는 일 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통일은 나오고, 이게 통일 준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행정을 바꾸고 교육을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은. 그래서 국회의원 할 때는 4년 내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방행정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될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은 통일과 분권, 해방, 건국, 산업화, 민주화까지 우리가 잘 왔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 어디로 갈 건가 방향을 잃었어요. 이런데 분명한 방향은 통일과 분권이에요. 밖으로는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 그리고 안으로는 수도권 일본도의 중앙 집권적인 발전, 지방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으로 되는 걸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분명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다음 일을 뭘 할지를 몰라도 내한테는 분명한 나의 소명의 원칙은, 지금은 대구시장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구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시장은 그 일을 하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에요. 나는 나한테 주어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경북대학교 졸업하고 영진전문대학교 다시 입학했다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래 생각했어요. 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학 못하고 재수하면은 인생에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삼수하면 더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쯤 돼서 다시 돌아서서 그때 입학할 때를 돌아가면 그때 1, 2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자기가 꿈꿨던 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주변에 좀 속된 말로 죽을스러울 때 부모님 보기에도 야, 니는 뭐 대학 졸업하고 또 나이 그래 들어가지고 또 니 취직도 안 하고 이거 때로는 참 머리 벅벅 끓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에게도 그때 당장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 조금 늦게 보여줘도 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갚을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적 많거든요. 내가 29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부 공무원 쫙 하다가 내가 35살 되는 해에 그냥 무작정 사표 던졌다가 우리 집에서 난리 나가지고 막 어머니 막 뒤집어지고 맨날 대모모 하던 놈이 통일부 공무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 우리 아들 고시 됐다고 난 고시 본 것도 아닌데 통일원에서 치는 공채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또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가 공무원으로 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나는 기여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온 건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애도 생기고 했는데 직장도 변변찮죠. 그러니까 부모님 보기에도 면목이 없죠. 내가 장남이지. 거기다가 또 우리 집에 내가 또 반개로 종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다시 내가 야 이게 취직이나 이래서 민족통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일부에서 만든 연구원이에요. 통일부 공무원으로는 다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사표냈으니까 연구원에서는 나 안 받아주겠나 싶어가지고 그 문 앞까지 갔던 적이 2번이나 있어요. 근데 문 앞에까지 갔다가 내가 안 들어갔어. 나 지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거기 다시 안 들어간 게 야 내가 이렇게 다시 내가 생각할 때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갈 것 같아서 권영진이 너 왜 그 좋다는 공무원 가기 싫어서 가고 싶어서 난린 그것도 내가 5급이었는데 왜 버리고 나왔냐 그게 아니잖냐 니는 그래 다시 돌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너무 자꾸 인생의 이게 성공과 실패 이런 부분들 정해지난 시간 내에 그 시간을 보고 쫓기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하고 꿈꾼 것이 있으면은 조금 더디더라도 끝내는 그 길로 가면은 된다. 그 과정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이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봬요. 네.